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앞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은혜를 베푼 왕비입니다. 한 사람은 내 목숨보다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둘 다 살리려면 내가 앞에 나서야 합니다. 내가 욕을 먹어야 합니다. 내가 미움을 받아야 합니다. 어쩌면 내 목숨까지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숙빈 최 씨는 바로 그 선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동안 그 선택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왕비를 지킬 것인가? 아들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둘 다 지키려다 자기 자신이 사라질 것인가? 오늘 이야기를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빈 최 씨는 2년왕 후는 끝내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훗날 조선의 왕 영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목숨처럼 지켜낸 그 아들 영조는 훗날 자기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살리기 위해 평생을 바친 어머니, 그 어머니를 평생 그리워한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은 왜 자기 아들에게 그토록 잔인해졌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비극의 뿌리를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2편에서 말씀드렸지요. 숙빈 최 씨가 장희빈의 취선당 저주굿을 숙종에게 알렸고 그 일로 장희빈은 결국 사약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은 여기서 이제 숙빈 최 씨의 승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숙빈 최 씨의 진짜 고통이 시작됩니다. 장희빈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궁궐의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더 무서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2년왕 후는 복이 되었지만 몸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최 씨의 아들은 왕자였지만 세자 경종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숙빈 최 씨는 한 손으로는 병든 왕비를 붙잡아야 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어린 아들의 목숨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제부터 그 조용한 여인의 가장 치열했던 시간을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1694년 2년왕 후가 복이 됩니다. 궁궐 안은 오랜만에 안정을 찾는 듯 했습니다. 폐위되었던 왕비가 다시 돌아왔고 장희빈은 다시 후궁의 자리로 내려앉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리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운명은 자리만 되찾는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년왕 후의 몸은 이미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폐위되어 민가에서 지내던 세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음 편히 잠들지도 못했던 그 시간이 몸 깊숙이 병이 되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왕비의 자리는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숙빈 최 씨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최 씨는 왕비 곁을 지켰습니다. 요란하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공을 세우려 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눈에 띄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묵묵히 2년왕 후 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조선 궁궐에서 후궁과 왕비는 원래 편한 관계가 아닙니다. 한 남자의 사랑을 두고 겨루는 사이였고 왕의 마음과 권력을 두고 긴장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숙빈 최 씨는 달랐습니다.
왕비가 힘들 때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왕비가 약해질 때 틈을 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더 조심했습니다. 더 가까이에서 보살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숙빈 최 씨라는 사람의 무서운 힘이었습니다. 앞으로 나가 싸워서 이긴 사람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 지켜서 살아남은 사람.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결국 가장 깊은 신뢰를 얻은 사람. 인현왕후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현왕후는 최 씨를 각별하게 여겼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최 씨의 아들 훗날 영조가 되는 연인군에게도 따뜻한 시선을 보냈다고 하지요. 이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왕비가 어린 왕자를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 무술이 출신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노골적으로 밀어내지 않았다는 것, 이 사실은 나중에 연인군에게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됩니다. 궁궐에서는 작은 눈빛 하나가 운명을 바꿉니다. 누가 따뜻하게 보았는가, 누가 차갑게 보았는가, 그 차이가 훗날 목숨을 가릅니다. 그런데 결국 가장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1701년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34. 너무 젊었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왕비의 자리를 되찾았지만 편안한 날은 길지 않았습니다. 숙종은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현왕후의 죽음을 장희빈의 저주국과 연결지어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장희빈에게 사약이 내려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숙빈 최 씨는 이 죽음 앞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슬펐을 것입니다. 자신을 믿어준 사람, 자신을 알아봐준 사람, 그리고 어쩌면 자기 아들에게도 은근한 보호가 되어주던 사람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최 씨에게는 오래 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이제는 정말로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버텨야 했기 때문입니다. 인현왕후가 떠나고 장희빈도 사라진 1701년 이후의 궁궐은 겉으로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속은 전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세자 경종을 지지하는 세력, 연인군을 눈여겨보는 세력, 노론과 소론이 물밑에서 뒤엉키며 궁궐은 다시 긴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 씨의 아들이 아직 어린아이였다는 사실입니다. 겨우 8살 남짓한 아이가 벌써 권력 싸움의 한가운데 서게 된 것입니다. 아이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왕자가 세자의 경쟁자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평범한 삶이 끝납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지까지 모두 정치가 됩니다. 숙빈 최 씨가 가장 두려워한 것도 바로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내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하는 것은 견딜 수 있어도 정치의 희생양이 되어 억울하게 사라지는 것은 막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 씨는 또다시 자신을 낮춥니다. 더 조심합니다. 더 숨습니다. 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분명 이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나서지 마라. 입을 아껴라. 눈에 띄지 마라. 살아남는 것이 먼저다. 여러분, 이 말은 비겁한 말이 아닙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의 칼날 아래서 끝까지 버티기 위해 선택한 가장 처절한 지혜였습니다. 숙빈 최 씨는 아들을 높이 올리려 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죽지 않게 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결과만 보고 영조의 어머니니까 결국 성공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최 씨는 아들이 왕이 되는 미래를 본 것이 아니라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기는 내일을 걱정했던 사람입니다. 궁궐의 하루는 평범한 사람의 10년보다 길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곧 몰락이었고 한 번의 눈밖에 남은 흔적은 가문 전체의 비극이 되었습니다. 숙빈 최 씨는 그 공포를 매일 견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가슴 아픈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최 씨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자기를 지우고 감정을 숨기고 자존심도 삼키면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들이 왕이 되는 날은 보지 못했습니다. 1718년 숙종 44년 숙빈 최 씨는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49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조가 왕위에 오르는 것은 1724년입니다. 무려 6년 뒤입니다. 어머니는 끝내 아들이 왕이 되는 날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대목이 참 아프지 않습니까? 평생 아들을 위해 산 사람, 그 아들이 가장 높이 오르는 순간에는 곁에 없었다는 것. 영조는 이 사실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뒤 그는 어머니를 잊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어머니의 신주를 모시는 사당, 육상궁을 각별히 여겼습니다. 해마다 어머니의 기일이 되면 직접 찾아가 그리움을 드러냈습니다. 신하들은 말렸습니다. 전하, 어머니의 신분이 낮으셨으니 너무 앞세우시면 곤란합니다. 하지만 영조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조에게 어머니는 그저 신분이 낮은 후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오직 자기 하나 살리기 위해 전부를 바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조는 왕이었지만 그 마음 속에는 늘 무수리의 아들이라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상처가 훗날 그의 정치와 성격, 그리고 아들 사도세자를 대하는 방식에까지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즉, 숙빈 최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여인의 인생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조의 성격을 만들고 사도세자의 비극을 이해하게 하는 아주 깊은 뿌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숙빈 최 씨는 평생 두 사람을 지키려 했습니다. 인현왕 후, 그리고 아들 연인군, 훗날의 영조, 왕비는 끝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최 씨의 힘만으로 막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살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스로, 아주 조용하게 자기 자신을 지우면서까지 살려냈습니다. 그것이 숙빈 최 씨의 삶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기억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살아남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그 조용한 삶이 역사에 가장 오래 남았습니다. 장희빈은 욕망으로 기억됩니다. 인현왕 후는 덕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숙빈 최 씨는 어머니로 기억됩니다. 세 여인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출발한 여인이 가장 오래, 가장 따뜻하게 기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숙빈 최 씨라는 사람의 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살았던 아들 영조. 그 영조는 왜 자기 아들 사도세자에게는 그토록 차갑고 잔인해졌을까요? 어머니를 잃은 상처는 어째서 아들을 품는 사랑이 아니라 아들을 밀어내는 공포가 되었을까요? 다음 편 마지막 사편에서는 숙빈 최 씨가 남긴 유산이 어떻게 영조의 마음속 상처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왜 사도세자의 비극으로 이어졌는지를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시니어 달빛 방송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